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EBS 수능 특강, 그리고 2학기 때는 EBS 수능 완성, 이 시험 범위인 학교가 많죠. 대다수의 학교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저하고 함께 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도, 요거를 이제 시험 범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시험 내신을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오늘 한 문제를 같이 풀이도 할 겸, 대충 어떤 루틴을 가지고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단어 암기를 먼저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어가 많이 걸리지 않는 학생은 이거를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한두 단어가 걸리는 정도다. 그러면은 그냥 유추를 하면서 문제를 먼저 푸셔야죠. 그리고 다 푼 다음에 몰랐던 단어 정리, 요게 맞고요. 근데 이제 EBS 지금 영어 독해 연습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신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단어를 먼저 일단 암기하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제를 풀 때 단어가 너무 많이 걸리는 상태다. 그럼 일단 문제풀이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단어를 먼저 암기하는 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어가 많이 걸리지 않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 풀고 나서 하시는 걸로 하면 되고요. 자, 단어 암기를 먼저 했으면 그 다음엔 이제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어오죠. 이제 지문을 읽어보고 최대한 뭐 지문이 몇 문장 뭐 해석이 안 되더라도 안 되는 대로 일단 쥐어짜서 일단 숙제를 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요런 지문 해석 및 풀이를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거 지금 이렇게 다 이 단계별로 보여드리는 거를 지금 이거 끝까지 영상 보시면은 다 사진을 같이 첨부해 놨으니까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제 풀이를 하고 나면 저는 여기 이 나무 아카데미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이거 그냥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EBS 교재들의 이제 변형 문제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건 유료 서비스고요. 어, 가입하시고 이제 이게 내신 범위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문제를 어쨌든 그냥 해석만 하는 걸로 대비하는 걸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변형된 문제들을 풀어봐야죠. 그러려면 이런 자료들을 이용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혼자 공부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답 해설지도 잘 나와 있으니까 혼자 이용하기에도 무난해요. 그래서 나무 아카데미 거를 활용을 해서 요게 이제 그 어휘, 어법 문제 있고 그리고 뭐 ABC 순서랑 문장 끼워 넣기 문제 요거는 꼭 풀고요. 요거는 꼭 모든 이제 강마다 다 풀고 이제 서술형이 우리 학교는 서술형도 있다 하는 경우에는 더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공하는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이런 어휘, 어법 순서 문제도 있고 뭐 또는 이제 빈칸 채워 넣기, 단어들 순서 배열하는 거, 틀린 문법을 아예 고쳐 쓰는 거, 이런 거 등등등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수령 대비가 들어가면 이런 거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는 저도 이제 나무 아카데미를 풀어봤는데 사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어법 문제, 어휘 문제가 좀 이게 내신형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데 하는 부분들이 다수 있기도 하고요. 좀 부족해 보인다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어떤 식인지 뒤에 이미지도 첨부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복습 차원에서 보는 거죠. 복습 차원에서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했으니까 학생들이 꽤 속도감 있게 풀어요. 한번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휘어법 문제를 다 통합으로 만들어놔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풉니다. 복습용으로. 근데 풀어서 채점을 다 하고 오면 그냥 요것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지문을 보고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는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또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요 문장이 끼워넣기로 나올 것 같아. 또는 이거는 어법이 되게 많이 보이니까 이 지문은 어법을 좀 더 철저히 봐야 할 것 같아. 이런 가능한 변형 문제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나무 아카데미에서 실전 변형 문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실전 변형 문제는
실제로 내신에서 나올 법한 유형으로 진짜로 그런 이제 최종 정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거 풀이를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시험 직전 막바지에는 보통 요거 가지고 가라고 해요. 여기 이제 형광펜으로 이제 다 표시해 놓은 것 중에서 내가 틀렸던 것들을 시험 전날 그냥 싹싹싹 넘기면서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주제 같은 것도 정리해놨고 했으니까 그런 걸 시험 직전에는 요거를 이제 눈으로 싹싹싹 빨리빨리 보는 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부터 어떤 식으로 살펴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EBS 이 수능 특강에도 해설지에 보면 단어가 정리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단어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단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더 많은데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것만으로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조금 더 꼼꼼히 제가 다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짐없이 단어를 먼저 다 암기를 하고 지문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금 일부만 발췌를 해서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거고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일단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펀칭을 뚫어서 이렇게 고리로 묶고 다녀요. 이렇게 펀칭을 뚫어서 고리로 묶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게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묶어서 점점 쌓이잖아요. 이제 뒤에 계속 볼수록 그래서 이거를 계속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잘 안 외워지는 거 틀렸던 것도 형광펜으로 해서 또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그 부분들을 해서 반복적인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에서는 이제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고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엔 또 어떤 루틴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지 또 이미지도 첨부를 했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면 exercise 9 요거 일단 먼저 같이 한 문장씩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을 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칸 추론 문제는 주제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밑줄이 가 있을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일반적으로 전체 문장의 그 의도 파악을 해야만 정확하게 빈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 글의 주제, 의도를 정확하게 일단 파악을 해보고 빈칸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보기 중에서 답을 걸러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authenticity and objective success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authenticity,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죠. authentic이라는 형용사는 많이 봤을 거예요. 진짜의, 진정한, genuine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사형이니까 진정성과 objective, 객관적인 성공은 independent of each other, 서로에게 independent가 뭘까요? dependent of는 뭔가 의존적인 거죠. independent of는 의존적이지 않다. 그래서 의역을 하면 서로 관계가 없다. irrespective of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과 객관적인 성공은 서로 관계가 없대요. 일단 중요해 보여요. 뭔가 추상적인 문장들은 대부분 중요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이제 계속 읽어가면서 supporting idea를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는 거죠. 다음 문장. The fact that a person is pursuing a career path that is an authentic expression of his or her most deeply held values and strongest interests says nothing about how successful the person will be in attaining career outcomes that others can observe. 문장 엄청 길죠? 이렇게 문장이 길수록 진짜 주어하고 본동사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즉, 주어가 길다. 왜 기냐면 수식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인데 that이 이제 동격의 that이에요. 동격의 that은 이렇게 앞에 추상적인 명사가 있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면 이제 the fact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that부터 어디까지 가로로 묶어야 되느냐? A person is pursuing a career path인데 path 또한 수식을 받고 있네요. 이 that은 뒤에 주어가 빠진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동격의 that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가 긴 거예요. 수식어구가 이렇게 길어서.
그래서 says가 본동사예요. 본동사 밑줄 두 줄 딱 그으시고 이렇게 본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내신 문법에서도 잘 나오고 수능형 문법에서도 잘 나와요. 이 주어에 해당하는 이제 단복수에 따라서 says라고 잘 써주는 거죠. 해석해보면 사실인데 어떤 사실?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커리어 패스를. 근데 어떤 커리어 패스냐면 진짜 진정한 표현이에요. 그나 그녀의 가장 깊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가장 강한 흥미의 진정한 표현인 자기의 커리어 패스를 추구한다라는 그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흥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진정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커리어 패스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말한대요. Nothing. 뭐에 대해서? About how successful the person will be.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할지. 뭐 하는 거에 있어서? attaining. 달성하는 데 있어서. 커리어 결과를. 근데 또 수식받고 있어요. 이번에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observe, 관찰할 수 있는 커리어의 결과를 달성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하는지하고는 관련이 없대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 추상적인 말을 풀어 쓴 거예요. 이게 이제 authenticity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자기 진정한 이런 표현을 추구하는 거, 그게 이제 authenticity고, 요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커리어 아웃컴을 달성하는 거, 그거는 objective success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이제 nothing이라는 거죠.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네요. 다음 문장. Subjective success, success as perceived by the individual, could potentially be high even with low authenticity. 자, 이번엔 주관적인 성공이래요. 이건 뭐냐면 인지되어지는 거야. perceived. 개인에 의해서 인지되어지는 거. 나는 얼마나 성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지죠. 그 성공은 또 잠재적으로 높을 수 있대요. 심지어 낮은 진정성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authenticity, objective success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subjective success와 authenticity를 살펴보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이 subjective success도 높을 수 있대요. 진정성은 낮은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읽어봐야겠죠? While this might seem counterintuitive, consider a person who had created an organization that was very successful, creating a huge fortune for the person. 자, 이것은 seem 뭐뭐처럼 보인다. counterintuitive, intuitive는 직관적인인데 counter는 항상 반대란 뜻이잖아요. 왜 우리 clockwise 시계 방향, counterclockwise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직관적인 거예요. 직관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 subjective success가 높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 내 주관적인 성공이 높은데 그것은 진정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은 얼핏 들을 땐 반직관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명령문으로 시작해요. 고려해봐라. 사람을. 어떤 사람?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라서 who를 쓸 수 있었어요. 만든 거예요. 조직을 만든 사람이에요. 또 회사를 건립한 사람이겠죠. 근데 어떤 조직인지는 또 수식받고 있네요. 매우 성공한 조직. 고려해봐라. 뭐 하면서? 이 사람은 뭐 하면서? 엄청난 fortune. fortune은 운이란 뜻도 있지만 create a fortune 하면 이제 엄청난 큰 재산, 자산, 부란 뜻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낸 그런 조직을 만들어낸 사람을 생각해보라 라는 거예요. 다음, 그걸 왜 생각해보라고 했는지 설명이 나올 거예요. The person might subjectively see herself as being highly successful in this venture. 그 사람은 아마 subjectively, 주관적으로 자, 제기대명사를 썼다는 거는 그녀가 the person인데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면 제기대명사를 쓰죠. 여기다 그냥 her라고 쓴다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그녀를 설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herself가 맞는 거예요. 제기대명사. 그녀는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매우 성공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 모험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조직을 세웠고 거기에서 엄청난 부를 성공했으니까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what if that person's true passion was for art and what if her original dream was to spend her career as a painter? What if는 뭐뭐라면 어떨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의 진정한 passion, 열정은 예술에 있고 그리고 또 what if 뭐뭐라면 어떨까? 그녀의 original, 원래의 꿈은 was to spend 그녀의 커리어를 화가로서 보내는 거였다면 어떨까? 충분히 있는 일이죠. 어쩌다가 이제 회사를 건립을 해서 그 성공을 했을 수 있지만
본연, 자기 본능, 자기 진짜 열정은 예술에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화가가 되고자 싶어 했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지금도 이런 케이스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문장 Her authentic self would be a painter, but her actual self had become an executive whose life had little room for art. 그녀의 진정한 자신은 아마 화가가 되는 거였겠지만 그녀의 사실, 진짜 액츄얼한 셀프는 뭐가 됐어요, 지금? executive는 경영진, 임원진이란 뜻이 있어요. 경영진이 된 거예요. 자, whose 이런 거 관계대명사 공부하셨으면 이거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who, whose, whom 이게 이제 앞에 사람일 때,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인데 whose는 이 선행사의 소유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경영진의 life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little room, room은 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여지, 예술에 대한 여지가 little이라고 썼어요. 있다, 없다? 없다. a little 약간 있는, little은 없는 입니다. 자, little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고요. room 방이 아니라 여지니까 셀 수 없는 지금 추상명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물이 약간 있네요. 셀 수 없는 명사죠, water. 물이 약간 있네요 라고 하면 there is a little water. 물이 좀 없네요. there's little water 이거예요. A가 있으면 약간 있는, 없으면 없는 이라고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경영진의 삶은 예술에 대한 여지가 거의 없었죠. 왜? 지금 경영진이 나 너무 바빠요. 그쵸? 할 수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시로 서포팅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이거 봐라. 이렇게 subjectively는 successful 했어요. 그죠? 주관적으로는 자기도 성공했다고 생각해. make a big fortune 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열망이 있겠죠. 화가에 대한. 근데 그거를 할 여지가 많진 않죠. 이제 바쁘니까. 그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this situation would be an example of 이것은 어떤 것의 예시를 보여준 것이냐. 요거를 이제 보기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블랭크를 찾아볼 건데 그러니까 이 블랭크의 이 상황은 이 블랭크의 예시를 보여준 거다를 찾을 거예요. 근데 일단 앞선 슬라이드에서 해석한 거를 바탕으로 주제를 찾는다면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 글에서는 그러니까 진정성과 객관적인 성공에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한 진정성과 주관적인 성공도 관련이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서포팅 아이디어를 주면서 했어요. 주관적으로 성공을 했을지라도 진정성은 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즉 진정성은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성공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가 주제라는 거를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근데 사실요 이렇게 읽었을 때도 우린 이렇게 말끔하게 해석이 됐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 시간적인 제한 압박 속에서 읽었을 때 약간 조금 혼란스럽게 읽어서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이제 보기를 골라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푸실 수 있어요. 보기에서 확실히 아닌 것들 제거해 나가고 답을 좁혀 나가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 뭐 2개 정도가 나왔다. 그럼 다시 한번 지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 이해를 다듬어가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지금 해석해보고 풀이해보는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이 되지만 저 또한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지문들도 많고 뭐 이렇게 3점짜리 문제들 있잖아요. 좀 내용 자체가 난해한 거. 한 번에 주르륵 읽고 한 번에 이게 답이야. 그렇게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어떻게 고르느냐? 요령껏 푸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좁혀 나가면서 이해도를 좁혀 나가는 거죠. 말 그대로 이해도를 다듬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한 2-3번 읽어요. 난해한 내용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2번 또는 3번 정도를 읽어서 이제 그 의도 파악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정확하게 걸러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딱 읽으셨을 때부터 나는 이게 깔끔하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거에서 자신감이 떨어지실 필요는 절대 없다. 일단은 갑자기 그 말을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럼 보기를 한번 걸러가 볼게요. 자 1번 How subjective success based on authenticity cannot exist. 어떻게 진정성이죠. authenticity. 진정성에 기반을 한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진정성에 기반을 한 subjective success에 대한 예시도 아니고 진정성에 기반을 둔 주관적인 성공은 존재할 수 없다. 요거를 보여줬나요? 아, 이거는 좀 비약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것과 주관적인 성공과에는 관련성이 꼭 그게 비례하는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 건데 그것이 진정성에 기반을 둔 주관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적인 비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the fake authenticity that gives people unfounded confidence. 거짓된 진정성인데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줬던 그런 잘못된 진정성? 그냥 그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주는 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줬나요? 그리고 일단 fake authenticity라는 표현도 마음에 들지 않죠. 가짜 진정성, 그러니까 fake authenticity, 진정성이 아닌 가짜의 진정성인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주는 거에 대한 예시도 아니고 3번 inauthentic, 위에선 계속 authentic 나왔었는데 진짜의라고 나왔었다면 in이 붙었으니까 진짜가 아닌, 진정하지 않은 career, 어떤 특징 지어지는, 그러니까 높은 객관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성공에 의해서 특징 지어질 수 있는 어떤 진정성이 없는 career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지 않았나요? 3번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1, 2, 3번 중에서 보면 여기 밑에서 그랬잖아요. subjectively successful 했죠. 근데 successfully 했을지라도 사실은 그녀에게 진정성은 결여돼 있었던 예시를 보여준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위에서도 objectively successful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는 아웃컴은 높을지라도 그럴지라도 authentic 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쵸? nothing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확하게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하지 않은 커리어인데 사실 이런 객관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성공이 일어났을 때도 진정성 없는 커리어가 있을 수 있다의 예시를 보여준 거죠. 4번 prioritizing one's authentic self over the pressure to achieve external success.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셀프에. 뭐 대신에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성공을 성취하기 위한 압박을 넘어서서 자기 진정한 셀프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 건가요? 아니죠. 그쵸? 오히려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그쵸? 진정성 있는 커리어를 추구하지 못한 케이스였고요. 5번 bringing one's authentic self to work before one's full potential can be reached. 자기의 진정한 자신을 직장에 끌어들여 오는 거예요. 자기의 완전한 full potential, 잠재력이 도달될 수 있기 전에 어쨌든 진정성 있는 표현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이잖아요, 5번은. 근데 그 예시를 보여준 게 아닌데요, 그쵸? 성공은 했지만 진정성은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4, 5번 확실히 아니고 뭐 1, 2번은 뭐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 3번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1, 2번은 약간 논리의 비약이고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한 걸 그대로 잡았죠. 이제 objectively, subjectively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한 경우에도 진정성은 결여되어 있는 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 거니까 3번이 더없이 좋은 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단어가 좀 걸리셨다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거가 막 그렇게 막 난해한 내용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보기가 거르는 게 약간 살짝은 헷갈릴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뭐 이번에서도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준다라든지 이런 표현, 그쵸? 그리고 뭐 1번도 약간 계속 읽어보면 논리의 비약이죠, 그죠? 진정성에 기반을 둔, 그리고 이 예시가 아니잖아요. 진정성에 기반을 둔 subjective success가 존재할 수 있냐 없냐의 예시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3번이 답이 됐다. 그러니까 보기를 정확하게 걸러가는 요령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해석은 잘했는데 답을 틀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 이제 오답 정리를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쓰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1번이라고 했다면 1번은 왜 답이 될 수 없는 건지, 왜 여기선 답이 3번이 되는 건지를 꼼꼼히 풀이를 해주셔서 그런 실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단어 정리할게요. 너무 중요한 authenticity, 이번에 확실히 기억하세요. 진정성이에요. objective, 객관적인, independent of를 관련이 없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authentic은 그 형용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outcome은 결과, observe 관찰하다, subjective 주관적인, perceive가 인지하다죠. 그리고 counterintuitive 반직관적인이라는 뜻이고요. fortune, make a fortune, create a fortune 하면은 자산, 부를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venture 어떤 모험, passion 열정, original 원래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executive 경영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어휘 문제의 예시예요. 이게 각 문제마다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이게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려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이거 9번, 오늘 9번 문제 같이 해봤잖아요. 해석해보고 풀이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해석을 하고 나면 바로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바로 해야 효과가 좀 더 좋아요. 까먹기 전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단어들을 한 번 더 체크해주는, 또 단어를 보면서 또 지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간단해요. 되게 스피드 체크예요.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그 알맞은 어휘를 찾아주게 되는 그런 문제를 풀게 됩니다. 요것도 방금 전 어휘에 이어서 어법 문제. 요것도 이제 바로바로 풀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뭐 이런 게 herself, her 중에 뭐 제기대명사가 맞을지 아니면 그냥 목적격을 쓰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거 쓰고 뭐 부사를 쓰는 게 맞는지 형용사가 쓰는 게 맞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어법 문제가 약간 뭐라고 하죠? 물론 도움이 돼요. 물론 도움이 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신에 적합한,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내신에 나올 것 같은 문법인데 하는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이거 다 풀고 나서 나무 아카데미만 풀고 끝나는 거 아니고 자체 제작으로 어휘 어법을 다 통합해서 아예 그 지문을 다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다시 한번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찝어서 푸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갖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에서 문법 설명을 많이 잘 해주시는 선생님의 경우 이제 그 학교에서 설명해 주시는 문법 내용을 꼭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겠죠. 학교에서 설명해 주시는 건 당연히 내신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되게 뻔한 말인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엔 이제 수능에서도 이 ABC 순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도 가능하면 이제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유형을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에서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순서 문제. 이 나무 아카데미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이 ABC 순서, 한 강당 12개의 문제씩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ABC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지문의 경우에는 얘는 순서 문제로 내기엔 좀 애매한데 하는 것도 어쨌든 다 만들어놔요. 나무 아카데미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순서 문제를 내기 좋다는 거는 이런 좀 큐가 좀 좋은 거.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도 내시기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의 여지가 없이 이거는 반드시 이 뒤에 와야 되는 이런 큐가 확실한 것들의 경우 순서 문제를 내죠. 그래서 근데 가끔 이런 큐가 좀 애매하고 애매모호한 문제들까지도 ABC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다 풀어보라고 해요. 사실 어떤 문제에서 나올지 모르기도 하고 실제 내신에서 그래도 한번 풀어봄으로써 한 번 더 그 지문을 읽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요 문제에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ABC 순서가 나온다면 또 대박이고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ABC 순서도 풀어보고 다음 슬라이드, 또는 이렇게 순서 끼워 넣기 문제, 그쵸? 이 문장을 주고 1, 2, 3, 4, 5번 중에 어디 들어가겠느냐 하는 순서 끼워 문제도 풀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풀어보면서 그 앞뒤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함으로써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어휘도 들어가 있고 어법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학생들이 되게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잘 풀더라고요. 왜냐면 앞서서 이미 한번 풀이도 해봤죠. 어휘도 한번 풀어봤지. 어법도 풀어봤지. 순서 문제도 풀어봤지. 벌써 몇 번을 읽어본 거잖아요, 지문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지문을 보지 않고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아 이게 뭐였지? 딱 답이 그냥 외워져서 나올 정도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딱 그냥 바로바로. 그래서 되게 속도감 있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그래도 실수하면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눈에 딱 띄는 형광펜을 해놓고 시험 직전에 요것만 이제 봐도 돼요. 편하게. 그동안 이제 막 프린트 많잖아요. 그 다 볼 시간 없고 시험 바로 전날 요것만 이제 쫙쫙쫙 보는 거죠. 여기 어휘도 있고 어법도 있고 최대한 여기다 다 쏟아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 요거를 이제 총 풀면서 아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이거 주제 뭐였지? 이 문제는 끼워넣기 나올 것 같아. 이거 어법 많이 보이지? 어법 문제 나올 것 같아. 이런 정리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전날에 고로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표시해둔 부분, 주제 이런 것만 딱딱딱 보기 좋죠.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는 거의 이제 복습용이자 최종 프린트물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풀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요거랑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답지도 같이 줘요. 그래서 바로바로 해답을 확인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해주는 실전 변형 문제예요. 좀 글씨가 좀 작아 보이는데 어차피 우리 지금 이거 같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느낌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실전 변형 문제가 진짜 실제 내신 에서 나오는 유형과 좀 가능한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고 뭐 보면은 뭐 낱말의 쓰임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 어휘 물어보는 거죠. 윗글의 주장, 제목, 뭐 일치, 역할이 다른 거 이거는 이제 문법 문제 물어보는 거죠. 어법상 올바른 형태로 수정하시오. 주관식이 나온다면 뭐 이런 유형 풀어볼 수 있고 이건 이제 서술형을 대비하는 건데 저희는 서술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풀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문제를 푸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이제 실전 감각을 올릴 수 있는 어렵지 않게들 풀어요 보통 학생들. 왜냐면 앞서서 문제를 워낙 많이 풀어왔잖아요. 내용도 많이 숙지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푸는 편인데 뭐 여기서 혹시 혹여나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거 잘 풀어보면 되고 저희는 이렇게 이런 거를 풀지만 혼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이거 나무 아카데미가 물론 유료 서비스긴 하지만 이거 풀어보시면 뒤에 이제 해설이 친절하게 잘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풀 때도 틀리면 바로바로 해설 보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번 뭐 어떻게 막막할 수 있잖아요. 혼자 이제 아 이거 내용도 어려운데 이 EBS 교재에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되지? 하는 경우에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한번 공유해 보려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거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짬이 날 때마다 요거 EBS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에서 좀 어려워 보인다, 난해해 보인다 하는 질문들을 좀 한번 풀이 정도만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네. 여기까지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